예, 정부가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에 대한 견제 장치로 국민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방침으로 인해서 파장이 어떠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일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문재인 대통령이 탈법, 위법 대기업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 내용을 저희가 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공정 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상생 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예, 경제 용어는 언제 들어도 생소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일단 이 용어에 대한 개념도 저희가 짚어봐야 되고 현 시점에서 왜 국민연금 카드를 꺼낸 것인가 이것도 궁금한데요. 먼저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까요? 예.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동영상이 지나간 저 장면이 바로 어저께 청와대 공정거래를 확립하기 위한 확대 회의였습니다. 공정 경제를 해야 되겠다. 아시다시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 기조가 세 개입니다. 하나는 우리 요즘 유명한 소득주도 성장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혁신 성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공정 성장이에요. 이게 대통령 되시기 전부터 줄기차게 강조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공정 경제를 집권 3년차를 맡아서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 자리에서 대기업들이 지금 갑질을 많이 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워낙 법을 많이 어기면서 중소기업이나 종업원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 저 공정거래를 대기업들의 갑질을 막는 차원에서 정부가 공정거래를 유도하겠다. 그 수단이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을 통해서 하겠다. 이것이 어저께 그 공정경제위원회에서의 문 대통령에게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는? 예, 대통령께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취임 이후에 발언을 하신 게 어제가 사실 처음이에요. 집권 3년 차가 되는데 그동안에는 소득주도 성장에 주로 이제 올인해 오셨지 않습니까? 좀 말이 조금 어렵지만은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스튜어드라는 게 집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해 준다 이런 것이에요. 그럼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 국민연금의 얘기인데요.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돈을 맡겨놓은 국민인데 국민들이 돈을 지금 64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맡겨놨습니다. 이 돈이 지금 노후 자금이지 않습니까? 이 돈을 잘 관리하라. 그것이 내 집사로서의 직분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집사로서 앞으로 열심히 하는 데 하나의 원칙. 이것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겁니다. 스튜어드라는 표현이 집사인지는 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그 박능호 복지부 장관이요. 이 실행 방안을 통해서 지분율 5% 이상 297개 회사입니다. 적지 않은 회사인데 중점 관리 기업으로 선정해서 이걸 관리하겠다. 어떤 기업들이 좀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우리나라의 스튜어드십 코드,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금융시장에 직접 관여하는 저 스튜어드십 코드가 지난해 2018년 7월 달에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면 대상이 뭐냐? 그 스튜어드십 코드 중에서 국민연금이 투자한 금액이 그 회사 지분의 5%를 넘어가는 기업. 지금 CG에 나오고 있지만 5% 넘어가는 회사가 297개인데요. 저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상장 기업이 2,100개니까 그중에서 약 한 20% 기업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가지고 정면으로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따지고 잘못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CEO, 임원들 다 목을 칠 수도 있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PD가 좀 저를 보고 말씀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제 얼굴을 보고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국민연금에서 이 중점 관리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시행을 한다는 거죠? 이제 가이드라인이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러는데 7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본 방침은 이렇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는 걸 공개를 합니다. 누구한테? 주인인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는 거예요. 네. 깜깜이로 하지 않겠다. 예, 예. 그리고 단계적으로 처음에 기업들한테 기업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해서 좀 고쳐달라. 예, 예. 배당을 적게 하면 배당 좀 더 높여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예. 리스트를 올립니다. 리스트를 올린 다음에 공개 편지를 보내고 예. 그것도 말을 안 들으면 지금 대한항공의 경우에처럼 주총을 통해서 강제로 사장을 해임할 수도 있다. 그래요? 이제 그런 지금 강력한 무기죠. 지금 예, 이제 저희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었던 그 사모펀드 얘기할 때 있잖아요. 예. 사모펀드가 한진 그 그룹에 대해서 공개 제안서를 보냈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예. 예, 지금 KCGI 예, 그렇습니다. 강성부 펀드지 않습니까? 예, 그쪽은 이제 자기들의 목적, 주가를 올린다든지 자기 투자자들을 예. 위해서 하는 거고요. 국민연금은 투자한 국민들 전체를 위해서 예. 645조를 투자해놓은 국민들을 위해서 예. 최선을 다하겠다. 예. 자, 국민연금한테 우리가 돈을 맡겨놨습니다. 국민들이 예. 의도적이든 의무적이든 맡겨놨는데 그동안에 저 국민연금 공단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예. 펑크가 많이 났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에 삼성 이재용 승계 과정에서 불리한 합병 비율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그 동의해주는 바람에 우리 국민들의 재산을 많은 손실을 보았거든요. 예. 그런 것을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네. 이제 그런 재벌 기업들이 갑질을 하게 되면 예. 그 회사의 레퓨테이션, 평판이 나빠져 주가가 떨어집니다. 예. 최근에 대한항공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공격에 들어가서 말을 들어라. 또 말을 안 들으면 CEO 조양호 회장을 바꿔버리겠다. 예. 이것이 국민연금이 하는 스튜디오십 코드고 예. 어저께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이제 국민연금의 스튜디오십 코드라는 칼을 빼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대의 목소리 짚어보겠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국민연금은 앞으로 정권의 집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김병준 위원장이 아주 질타를 했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이것이 연금 사회주의냐. 예. 그런데 좀 제 생각에는 사회주의란 말은 조금 과한 표현이 아니신가 싶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라는 것은 전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공유화시킨다는 것인데 지금 국민연금이 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자기가 가진 지분만큼 인항력을 행사하겠다 하니까 예. 사회주의라는 표현은 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예. 그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삼성물산 합병을 지지할 때도 최순실의 말 한마디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면서 국민들의 손실을 자초하면서 동의를 해줬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김병준 지금 한국당 위원장이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말만 들어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나쁜 목적에도 손을 들어주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국민의 집사가 아닌 대통령의 집사 또는 민주당의 집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권의 아주 나쁜 칼로 예. 악용될 수 있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지적도 있네요.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가 이 견제를 한다는 부분이 법률적 근거가 이제 부족하다. 이런 지적사항인데, 그러니까 연기금 수익률이 하락한 상황이니까 기금 운용을 신경 써야지 지금 뭐 경영 참여를 할 게 아니고 운용 전략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세요. 지금 재계에서 그 문제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국민연금 돈을 맡겨놓은 것은 우리 돈을 안전하게 잘 불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그런 돈을 불리는 데는 신경을 쓰지 않고 기업의 경영권 문제에만 관여한다. 이것은 국민연금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라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연금 설립법에도 국민연금의 재무적 이익, 투자 수익률을 높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과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예. 그러나 저는 전 세계적 추세가 지금 국민연금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추세를 볼 때 바로 투자자들, 우리 국민들의 수익률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예. 재벌들의 일탈 행위,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걸 막아야 됩니다. 예. 이게 오나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크게 본다면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은 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각 개별 기업, 자기가 투자해놓은 기업들의 경영권에 예. 제한적으로나마 참여해야 된다. 예. 그런 면에서 국민연금의 스튜디오십 코드는 시대에 굉장히 부합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예, 경영
주주권에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국민들의 기금 운용 차원에서도 역시 도움이 되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이 스튜어드십 코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발언한 내용을 두고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